최근에 6부작 특집으로 방영이 되었던 EBS의 당신의 문해력 혹시 보셨나요? 저는 좀 챙겨서 열심히 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전국 중학교 3학년 친구들 한 2,400여 명이 독해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무려 27%가 수준에 미달했고요. 그 27% 중에서도 약 11%가 초등 수준이라고 나온 거예요. 사실 초등 수준으로 중학교 공부를 한다는 거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문해력은 그 독서 훈련을 통해서 사실 길러지잖아요. 근데 이 문해력, 독해력은 바로 이제 어휘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독서와 더불어서 모든 학습의 중심이 되는 문해력, 독해력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데 바로 비상교육 초등국어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 아이의 독해력이 좋아질까? 아니면 어휘를 아이가 책만 많이 보면 굉장히 어휘력이 상승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4학년이니까 그동안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이가 독서를 열심히 하고 일단 독서는 무조건 베이스인 것 같아요. 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그 독서한 내용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정말 그 어휘를 잘 알고 있는지 뒤에 간단한 테스트를 하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떻게 아이에게 독서를 하면서도 또 독해력까지 길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독해 문제집 같은 것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또 독서와의 밸런스는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비상교육의 초등국어 독해 시리즈는 제가 그동안 이제 봐오면서 아이에게 올해 요렇게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3가지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어휘톡입니다. 어휘톡은 말 그대로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정말 어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 단계별로 2권씩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지금 예비 초등학교 초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예비 초등학교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보면 좋겠다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2권씩 모두 되어 있고 총 그래서 여기에 단계가 12단계로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해톡을 소개해 드릴 텐데 독해톡은 안에 이제 나중에 구성을 보시면 어휘톡이랑은 또 달라요. 요거는 1, 2권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군이 2권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3, 4학년 군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요 2권의 사실 난이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2권 다 풀어보니까 크게 난이도 차이는 없다. 그래서 3학년 친구가 3, 4권을 같이 풀어도 되고 4학년 친구가 3, 4권을 풀어도 되는데 저는 아이의 그 자신감을 위해서 만약에 독해 문제집을 처음 푼다 그러면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부터 풀고 올라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 시리즈인데 요거는 수능 독해입니다. 사실 초등 수능 독해에 문학과 비문학이 있고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화법, 작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문학이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2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 직접 풀어봤거든요. 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 특히 5학년은 좀 독해력이 높은 친구가 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6학년 친구인데 중학교를 대비하면서 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편하게 요런 정보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서점 가서 고를 때도 아무래도 빠르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어휘톡은 12단계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 학년에 맞춰서 한번 풀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학년군이 2권인데 학년별로 이렇게 2권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2권을 각자 풀고 또 바꿔서 또 푸는데 여기에 제가 아이가 푼 거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인지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면 이게 어휘톡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어휘입니다. 어휘인데 저희가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한자 쓰기까지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의 하나하나 뜻과
생긴 모양과 여기 의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구성은 처음에 나오면 어휘가 먼저 나오고요. 어휘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EBS 당신은 문해력에서도 사실 아이가 어휘를 먼저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임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수업 태도가 좋아졌고 그리고 내용 이해가 굉장히 빨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휘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아이가 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어법이랑 표현 다지기에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읽기 문제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4학년에 7단계, 8단계를 풀렸을 때 아이가 곧잘 푸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의 어휘톡 학년별로 되어 있는데 이 어휘톡이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게 사실은 하루에 여기 보면 4쪽씩 4주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풀면서 팁을 드리면 저는 빠른 속도로 풀기보다는 어휘를 완전히 익히도록 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어휘를 첫날 완전히 익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어휘를 가지고 말도 뭐 진입이면 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뭐 진출 이런 식으로 유사 어휘들을 공부할 수 있게 말놀이 같은 것도 해보고 아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이걸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튼 한 테마씩 하면 4주, 한 달 정도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톡의 장점은 초등 전과목 필수 어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국수사과,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과목이자 이번에 수행평가 뭐 하고 아이들 평가 항목이 나왔는데 요 4과목을 주요 항목으로 치더라고요. 4과목의 시험도 학교에서 보니까 이렇게 과학, 사회, 국어 이렇게 있죠. 국수사과입니다. 그래서 4과목의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꽤 두꺼워요. 여기 보시면 어휘톡은 아까 한 달 정도 분량이라 했는데 얇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요거는 사실 간단하게 하면서 같이 병행해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희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3, 4권이라서 초등학교 3, 4학년군이죠. 그리고 자, 4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분권이 되는데 어휘톡은 얇아서 사실 분권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분권이 됩니다. 주별 분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가이드북 그리고 이렇게 4권 이 중에서 테마톡으로 나눠져 있는데 테마북이 말하자면 4권이 있는 거죠. 요거는 각각 테마가 지금 여기 보세요.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주제에 따라 테마가 나눠지고 이 테마들은 안에 이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이드북도 되게 좋았는데 아이한테는 제가 분권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 안에 이제 실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4학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뭐 어디서 왔을까 해서 요거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정보예요. 비문학이죠. 근데 이제 내용이 사실 아이한테 처음 이 내용을 들으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용 자체는. 근데 이제 안에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준으로 잘 되어 있고 새로운 단어들이 정말 많이 사실 나오거든요. 아이가 봤을 때 제조, 가공, 생산 전부 다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 여기 이렇게 문제는 내용을 일단 지문을 다 본 다음에 문제를 쭉 이어서 푸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한 키워드들을 먼저 뽑아서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죠. 구조는 똑같아요.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문제는 아이가 풀면서도 답답하거나 지루함 없이 풀 수 있었고 요 읽은 부분은 제가 한 번 읽고 그 다음날 됐을 때 이 지문만 한 번 더 읽으면서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 일주에 하나 완성인데 일주에 하나니까 사실 요거 전체 하면은 한 달 분량이잖아요. 요게 지금 3, 4권으로 해가지고 3, 4학년 군이니까 학년당 사실 한 권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스케줄을 세울 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걸 내가 주별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매일 학습을 하겠다? 그럼 매일 한 번 할 수 있고, 이거는 스케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톡이랑 해서 저는 이거는 주말에 해야지, 뭐 이건 평일에 해야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같이 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수능 독해 시리즈인데, 요거는 비문학이고, 그리고 이거 문학이에요. 비문학은 2권으로 되어 있고 문학이 3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능 국어를 찾아보면 화법, 문법, 문학, 그리고 비문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 수능은 이제 저희 때랑은 또 다르게 정보의 밀도가 정말 높고, 그리고 문제풀이의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관련 배경 지식을 익히면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집을 한 5, 6학년 친구들이 하면서 이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거 비문학이거든요. 비문학에 과학, 사회기술, 인문, 예술 이렇게 전 분야가 들어 있고요. 말하자면 수능에 나오는 어떤 문제들을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리라이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 2개를 풀어봅니다. 과학 하나, 사회. 이건 제가 풀어봤는데 아이들이 아직 이 수준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읽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1개씩 틀렸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안에 문제를 직접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거이고, 요즘에 사실 바이러스를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미 애들이 조금 배경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단어들, 감염, 면역, 뭐 항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키워드의 뜻이 뭔지 또 나와요. 한번 핵심 태그라고 해서 나오고, 그리고 지문이 나옵니다. 지문이 제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 사실 2번 읽었거든요. 아,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한 6학년 정도 되면 꽤 난이도가 높고 어렵구나. 그래서 이전에부터 독해 훈련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여기 뒤에 지문 읽고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때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보면 문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뭐 고전, 현대 뭐 이렇게 해서 현대시, 고전시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제가 풀어본 거는 자전거 도둑이라고, 이 책을 사실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근데 풀면서 이게 아이가 문학 독서는 이미 그 책을 읽었다면 사실 배경 지식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접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경우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추를 하게끔, 단어나 키워드 내용을 유추하게끔 흐름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좋았고, 그리고 안에 이제 지문 안에서도 실제로 이 뜻이 뭔지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죠. 저 사실 보고 놀랐는데, 맞아. 아이들이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그 내용들을 봐도 글로 읽느냐,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느냐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는 보면서 이제 한 고학년 친구가, 6학년 친구가 중학교 넘어가기 직전에 이 훈련을 해가지고 가면 중학교 때 독해 문제 풀고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자체는 탄탄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내용들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서의 연계 도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내용들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저학년 때는 하게 돼요. 근데 고학년이 되면 단원평가에서도 이걸 한번 보고 간 친구랑 아닌 친구랑 차이가 나고, 그리고 중학교 가서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약간 사실은 힘들어하는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중학교 예비중으로 넘어가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권하고 싶은 도서입니다. 이게 그 어휘톡에 나오는 건데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관용구랑 사실 한자, 성어, 그리고 속담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아이랑 이 카드를 저는 빼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자 여기 뭐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아이한테 제가 이거 질문하고 이거 맞추면 이렇게 두 아이한테 나눠주면서 이거 했거든요. 이게 학년별로 이게 다 있어요. 1학년부터. 그래서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저희 예전에 이거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아이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처음에는 약간 유추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안에 내용을 가지고 하고 나면 기억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 뭐 사소한 거 반복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본인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적극적으로 어휘토기에 문제집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년별로는 시간상 다 못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상 뒤에 여러분들의 학년에 어떤 수준의 지문으로 나오는지 사실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간단하게 학년별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도서들 지금 3가지 시리즈를 보셨어요. 어휘똑, 독해똑, 그리고 초등 수능 독해의 문학과 비문학을 보셨는데 이 중에서 쭉 보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이 문제집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학년과 함께 하고 싶은 문제집 이름 독해똑 이렇게 써주시거나 아니면 어휘톡 뭐 나는 3학년 이렇게 적어주시면 10분께 원하신 교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려서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휘 속에 한자어를 아이들이 어떻게 익히면 좋은지 그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거를 따로 저희가 이제 독서하고 책에서 꺼내서 하려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톡 이렇게 어휘만 똑똑 뽑아가지고 잘 정리된 도서가 있구나. 이걸로 공부하면 엄마들 공이 정말 줄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저학년 친구들은 저학년에 맞춰서 조금씩 해나가면 되고 고학년 친구들은 사실 조금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쌓아간다 생각하고 중학교를 대비하면서 천천히 해나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휘톡 예비초등과 초등 1학년 단계입니다. 2권이죠. 이렇게 안에 한번 볼게요. 자, 확실히 그 1학년 친구들이 하는 책이라 귀여워요. 귀여운데 생각보다 수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2학년 한번 볼게요. 2학년 친구들. 여기 책 자체가 두께가 달라요. 조금 더 두꺼워졌다는 게 제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10단계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세금 뭐 이런 거 나오네요. 달갑다. 어려워요. 달갑지 않다. 늘 헷갈렸는데. 여기 이렇게 역시 4페이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마다 이어가면서 쭉 해보면 확실히 어휘는 수준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1, 2학년이) 같이 보는 건데 1권부터 볼게요. 이렇게 4권으로 분권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안에 이렇게 자, 이렇게 테마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확실히 제가 4학년 거 보다가 보니까 아주 귀여웠고 글자도 좀 볼드하고 아이들이 쉽게 읽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총 5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문학은 아까 보셨죠? 그리고 문학 조금만 더 보여드릴까봐요. 문학 3번째 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 고전소설이랑 다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고 실제 안의 내용은 이렇게 고전소설 좀 어렵게 느끼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아이 인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가 사실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나오죠. 와, 여기 봐요. 예전에 교과서 메모하던 생각나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지금은 연습해 가는 단계잖아요. 중학교 되기 전에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사실 그 내용을 필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물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키워드들은 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가는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